안녕하세요.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동네 영종도에 거주하면서 또한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또한 영종도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영종 아일랜더의 아일랜더입니다. 신정, 구정, 새해를 2번이나 맞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영상을 잘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훨씬 넘게 지났네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노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먹고 사는 내용을 다루면서 투자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근근히 해결한다가 더 맞는 말이겠네요. 큰 대기업이든 작은 중소기업이든 확실한 것은 받는 급여만 가지고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는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마구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최소한으로 소비하면서 아낀 돈으로 뭔가 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를 벌든 0.1%가 만든 혁신에 편승하는 0.9%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입니다. 저는 그 자유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주제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님의 W를 찾아서 라는 강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세부적인 강의 내용은 직접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W를 찾아서 단순히 이것만 말씀드리면 인터넷 주소창에 우리 www. 이거 치잖아요. 앞으로 인터넷의 세상이 오게 된다는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 제법 오래전의 이야기겠죠. 부자일기라는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 강의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이 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0.1%의 사람들에 의해 탄생하고 0.9%의 사람들이 그 혁신에 동참하고 99%의 사람들은 그 혁신을 처음엔 비웃지만 결국은 그 혁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0.1%가 만들어낸 세상을 뒤흔든 수많은 혁신들이 처음에는 조롱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그리고 0.9%가 그들의 혁신에 편승한다. 세 번째, 그리고 처음에 그 혁신을 비웃던 나머지 99%가 결국 그 혁신을 받아들이고 세상 참 좋아졌네 라고 한다. 자, 여기서 0.1%가 되는 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이 영역은 하늘이 내린 자들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혁신에 편승하는 0.9%가 되어야 합니다. 자, 혁신 첫 번째입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최초의 헨리 포드가 개발한 자동차는 미국 전역에서 온갖 매체를 통해 비웃음을 샀어요. 고작 3, 4명이 타는 주제에 대당 생산 단가는 100명도 넘게 탑승이 가능한 기차 이상이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마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저딴 걸 타느냐, 뭐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수요가 많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생산 단가는 당연히 떨어질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또 같은 미국에서 이 자동차가 0.1%의 혁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네 건달 같은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자동차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 주목을 했어요. 석유, 즉 기름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주유소를 설치하며 정유 사업을 시작했고 전무후무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석유왕 락펠러입니다. 그 혁신을 비웃었던 99%의 세상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동차를 타게 되었고 세상 참 좋아졌네라고 했습니다. 자, 혁신 두 번째, 초기에 핸드폰이 있어요. 이건 아까 전에 등장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님의 사연인데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당시 근무하던 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이 핸드폰을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핸드폰은 그랜저 한 대 가격과 맞먹었고 삐삐가 있는데 그 비싼 걸 누가 쓰냐며 다들 무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박경철 원장님 역시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고 누구나 이 핸드폰을 쓰게 될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모 통신사 주식을 주당 2만원 정도에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주당 520만원에 그 주식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냥 주당 500만원 벌었다고 치면 10주면 5천만원, 100주면 5억원, 1000주면 50억원을 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 수를 보유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핸드폰이 나중에는 제 손에까지 들어와서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비교한 두 살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배우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투자한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에요. 2021년도 11월 달에 17,000원 저점을 찍었고 23년 9월 채 2년이 안 돼서 24만 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2023년 한 요쯤에 삼성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리고 날라갔어요. 이거 10,000원, 20,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4만 원 가잖아요. 다들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아래에서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 버리면 거기서만 지금 몇 배를 가는 거예요. 설사 내가 최저점 17,000원에 못 샀어도 3만 원에 샀으면 어떻습니까? 24만 원을 가는데. 아니 5만 원에 사면 어때요? 5만 원에 사도 5배가 가는 거예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저점 17,000원 정도에서 불과 2년이 채 안 돼서 여기 24만 원을 찍었다고 했죠.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여기 날아가기 직전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만 원까지 날아갔었죠. 제가 얼마 전인 12월 17일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때는 주가가 최고가에서 24만 원에서 떨어져서 13만 4,200원을 종가에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오늘 2025년 2월 7일 금요일 현재 종가 기준으로 41만 6,500원, 무려 3.1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17,000원짜리가 13만 원이 됐으면 많이 오른 거지, 여기서 또 40만 원을 넘어버리는 건 와,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게 3년 전쯤인 2021년 11월 17,200원 저점에 비하면 무려 24배나 상승을 한 겁니다. 24배요. 아무튼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지금. 지분율로 봤을 때 이제는 그냥 삼성 소유의 회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한 2년 전쯤 이 친구가 삼성의 로봇 쪽으로는 아직 별 볼 일은 없지만 로봇 사업에 큰 의지를 가지고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직원들조차 로봇 사업 이딴 거 왜 하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고요. 그 사실을 눈여겨보았더라면 빨리 뭔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나중에 또 세상 참 좋아졌네 이러고 있겠죠. 하지만 저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죠. 방금 설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두 기업의 상황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두 기업을 비교 선상에 두고 말씀드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질어질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지만 방향은 계속 위를 향해서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무튼 투자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의 영상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만 4천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세상을 이미 한번 뒤집었던 유튜브입니다. 그 유튜브가 이제 쇼핑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을 비웃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쿠팡이니 네이버 스토어니 이미 온라인 쇼핑 강자들이 있는데 누가 유튜브로 쇼핑을 하고 자빠졌냐는 거죠. 하지만 구글과 유튜브 협업 호재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벌써 그 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계에 큰 지각 변동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분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호재가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으로부터 추가 지분을 투자받으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또 한 번의 진정한 혁신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놓은 구글은 0.1%가 되고 저는 그 혁신에 편승한 0.9%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99%는 세상 참 좋아졌구나 하는 그날이 또 오겠죠.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정말 확실한 것은 지나봐야
알 겁니다. 그래서 결말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그럴듯한 무슨 경제 팁이니 어쩌니 하면서 종목 상담해주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검증도 안 된 돌팔이들 얘기 듣지 마시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짐작해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오늘의 주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를 벌든 0.1%가 만든 혁신에 편승하는 0.9%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이거였죠. 박경철 원장님이 한 개에 2만 원에 사서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를 벌든 허리띠 졸라매면 2만 원짜리 100개, 1000개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History repeats itself. 서양의 유명한 격언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나만 불행해? 남들 일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되는 일이 없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철 원장님의 저서 자기혁명에 나오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필 행운의 여신이 나만 피해갈 리 없고 하필 불행의 여신이 내 발목을 잡을 리도 없다. 인생은 정직한 것이다. 묵묵히 걸어가라.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상입니다. 영종 아일랜더의 아일랜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